안녕하세요. 의사까지 동참한 1023명의 백신 패스 반대 집단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했는데요. 행정재판소라고도 합니다. 프랑스, 독일 등의 대륙법계의 행정국가에서 설치하고 있는 특별 법원으로 영미권 계통의 사법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륙법과 영미법이 섞여 있죠. 백신 패스 반대 집단 소송을 한 이유는 뭘까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하는 백신 패스 정책은 정부의 재량권 남용이라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원고 측은 정부는 합리적 이유 없이 백신 비접종자들을 차별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국민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것이 분명하므로 백신 패스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소송과 더불어 원고 측은 백신 패스 처분에 대한 잠정 중단 성격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고 합니다. 1월 3일 월요일부터 45만 명의 방역 패스가 만료된다고 합니다. 띵동 하면 입장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1월 3일부터는 3차 접종을 안 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돼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방역 패스 유효기간은 오는 9일부터 일주일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방역 패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됩니다. 그리고 10일부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못 가죠.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추가로 대형마트와 백화점도 방역 패스에 포함되니까 3차 접종을 하지 않은 미접종자들은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과태료를 맞을 수 있거든요. 이제는 2차 접종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미접종자입니다. 2차 접종자는 여태까지는 완전 접종자로 분류되었지만 방역 패스가 시행되고 나서부터는 사실상 미접종자와 똑같습니다. 마트도 막으면 어떡하느냐? 대형마트를 막은 거지 동네 일반 슈퍼마켓이나 상점에는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규모 점포는 전국에 2003개 정도니까 스타필드나 이마트처럼 누가 봐도 큰 대형마트를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대로 식당이나 카페는 혼밥이 가능합니다. 필수시설에 해당돼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크게 두 가지가 바뀐 겁니다. 유효기간과 백화점이죠.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어도 이제는 유효기간이 적용되어 백신 패스를 갱신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백신 맞은 게 소용없어지고요.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막히게 됩니다. 아니, 나는 백신을 맞고 싶어도 못 맞는 사람인데 어떡하느냐?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접종 예외자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지참하고 보건소에 방문하며 방역 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접종자라 하더라도 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면 가능합니다. 48시간 내 발급받아야 하고요. 그러니까 차단은 하되 입장 가능한 방법은 열어둔 것입니다. 하지만 불편하겠죠. 착각하면 안 되는 건 카페와 식당은 혼밥이 가능하지만 백화점은 홈쇼핑이 불가능합니다. 카페와 식당은 혼자 들어갈 수 있지만 백화점은 혼자 못 들어갑니다. 물론 방역 패스가 있다면 전혀 상관없죠. 정부는 방역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에 있어서 찬성과 반대가 있을 뿐이죠. 유효기간 지난 방역 패스로 인증하면 경고음이 뜨는 방식은 한국인의 심리학적인 특성을 잘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눈치를 잘 봅니다. 백신에 맞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일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남 눈치 보여서 맞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QR 찍었는데 띵동, 어머 저 사람 백신 안 맞았나봐, 이런 비난의 시선을 버티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불편함을 겪을 바에 백신을 맞고 마음 편하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peer pressure가 있는 것이죠. peer pressure는 사회적인 집단 안에서 사람들이 영향력을 휘두르는 걸 말합니다. wield는 권력을 행사하다, 무기를 휘두르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그 집단 속에서 어떤 무형의 권력이 생겨나고 그 권력으로 인해 개개인은 압박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 이런 압박이 생겨나느냐? 그 집단에 수용되고 싶기 때문이죠. 배척당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다 하는데 나 혼자 안 한다? 왕따 당할 수 있죠. 내가 왕따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 집단이 원하는 대로 따르게 만드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집단에서 튀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랍니다. 남들 다 백신 맞는데 너 혼자 안 맞으면 사회생활 하기 힘들 텐데 맞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글을 인터넷에서 가끔 접할 때가 있습니다. 백신을 맞는 이유로 감염 예방, 위중증 예방이 아니라 사회생활하기 위해서라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죠. 위중증 예방까지는 이해해도 사회생활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으라는 논리는 근본부터 잘못된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피어 프레셔이고 체제에 순응하라고 배우는 것이죠. 백신을 맞으면 감염 예방을 해주니까 너한테 좋다. 백신을 맞으면 혹시나 감염되더라도 위중증을 예방해주니까 너한테 좋다. 백신을 맞으면 혹시나 너로 인해서 너의 소중한 가족이 감염되는 걸 막아주니 너한테 좋다. 이렇게 설득하는 건 분명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득할 때는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해 제시해 주어야 하죠. 하지만 백신을 못 맞으면 사회생활을 못하니 맞으라는 건 무지성이죠. 여기에는 의학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설득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백신의 목적을 망각한 설득이기 때문이죠. 코로나가 무서워서 백신을 맞는 게 아니라 일을 못할까 무서워서 백신을 맞는 겁니다. 본말 전도죠. 정부는 방역을 위해 백신을 접종시키는 게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리고 백신은 분명히 위중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죠. 하지만 그 수단으로 사회생활에 간접적으로 제약을 걸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생활을 하려면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논리도 등장한 것이죠. 그리고 백신의 목적을 착각한 사람들이 피어 프레셔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순종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그 논리가 다소 이상하더라도 따르게 됩니다. 사회 분위기상 규칙을 어기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이게 룰이다 라고 해버리면 그걸 지키는 것만이 올바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정해진 규칙은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착하고 FM이 사람들이죠. 학교 생활에 익숙한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개념에 친숙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세상은 불확실하고 불완전합니다. 정해진 테크트리는 없습니다. 각자의 입장이 있고 그 입장에 따라 주장합니다. 나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조언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입장은 내가 직접 생각하고 자료를 모으고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에 왜? 라는 물음을 가지고 스스로 살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타고난 리더, 내추럴 리더는 피어 프레셔에 덜 민감하다고 합니다. 영향을 덜 받는다는 소리죠. 반면에 추종자, 팔로워들은 잘 따르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사람들은 추종자인 경우가 많고 그런 거에 영향을 안 받는 사람들은 타고난 리더형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리더는 자기가 그런 여론을 만들 것 같네요. 세 줄 요약입니다. 1월 3일부터 백신 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3차 접종하지 않으면 만료됩니다. 1월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백신 패스가 적용됩니다. 식당과 카페는 1인 입장 가능하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1인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